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다우 산업도 내리고 나스닥도 1%나 내리고 S&P도 거의 1% 내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2%. 어제에 비해서 상승 하락 폭은 좀 작아졌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크게 내려버렸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공포가 올랑말랑하네요. 아직은 전혀 고통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짜증의 순간이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는 있으나 역시나 풋도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장 가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S&P 500의 불마켓과 베어마켓의 50년 추입니다.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다. 상승은 쭉 길고 하락은 짧다.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의 주봉입니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숏입니까? 이게 숏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롱은 길다. 지금은 롱이다. 2024년은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곤두박질 친다면 바이든은 바로 나가립니다. 미국은 이 주식시장이 곧 힘이며 권력입니다. 바이든이 22년과 같은 이러한 큰 하락이 오도록 절대로 이 주식시장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24년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거 드렸잖아요.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고작 이틀 내렸을 뿐입니다. 일주일 더 내려도 롱입니다, 여러분. 롱숏을 할 것이면 단타를 겁나게 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락을 견디고 너무 하락했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롱과 숏을 맨날 모두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감히 그분에게 따끔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2. 다시 그리드의 구간으로 왔네요. 여전히 탐욕의 구간이고요. CNN 공포지수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월, 7월에 초강세장이었죠. 여기가 80이에요, 여러분. 80을 찍고 내렸다가 다시 80을 찍고 내렸다가 다시 80을 찍고 큰 조정이 왔죠. 이번에는 80을 찍고 내렸다가 다시 80을 찍고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0이 오면 좋겠지만 안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를 하고 다시 상승을 기대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24년도 상승장이니까요. 공포지수가 72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매도의 찬스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서 매력적인 가격의 구간이 온다면 저번에 익절한 현금으로 더 줍고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다시 주가가 반등하여 다시 공포지수 80에 근접하는 순간이 온다면 또 일부 비중 매도하면 그만이고요. 여러분, 당장 오늘, 당장 다음 주, 당장 다다음 달에 써야 될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면 심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며 저처럼 심리에서 이기고 들어가면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해서 다른 주식을 살 게 있습니까? 살 게 있다면 그렇게 하고 다른 주식을 사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유 자금이라면 종국에 가서 큰 금액으로 익절하면은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의 찬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매도의 찬스가 아니라고요. 후회를 하기보단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내리면 줍줍하면 그만입니다. 심리에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현 구간은 이미 위에서 공포지수 80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매도는 공포지수가 적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점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방법은 공포지수가 높은 숫자에서 점점 내려가고 주가가 점점 내려갈수록 더 크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만든 공포지수 매매법이고요. 절대로 공식 자료는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성공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공포를 먹고 더 크게 매수하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물론 이 공포지수 매매법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일 경우에 가장 효과를 발휘합니다. 푸드앤크로션 여전히 강세의 장을 뜻하는 0.80 이하 0.78을 보이고 있고요. 환율 워낙에 크게 한번 장대 양봉을 휘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내리고 있으나 어쨌든 현재는 장 중이기 때문에 일봉 마감하는 것을 봐야겠으나 빨간색 선 넘겨서는 안 되는 빨간색 선은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WTI 국제유가 오늘 크게 들어올리고 있죠. 어제 오늘 연속으로 크게 들어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하락 채널 안에 있습니다. 추세의 돌림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의 UDT방에서는 오늘 유가 관련주를 크게 한번 익절을 하였습니다. 유가가 조금만 들어올리려는 신호를 보이면 국장의 유가 관련주, 예를 들어서 흥국석유, 대성에너지, GSE 이런 해치 세력이 들어있는 종목들은
호들갑스럽게 올려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고 긴 시간 동안 매집해온 유가 관련 중 하나를 오늘 익절 처리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렸다가 올려야 이 추세가 상방으로 꺾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의 종목들은 일단 줄 때 먹고 다시 매집해서 본 시세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테슬라, 캔들의 상단을 이은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을 정확하게 터치하는 순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소량 추매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추세선을 깨버린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트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지지선이 없거든요. 지지선이 없으면 단기 매매일 경우에 전량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절하지 않아요. 내리면 내릴수록 저는 한 20분할로 분할 매수의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거든요. 내리면 내릴수록 계속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테슬라는 분명히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길지 않을 것이며 올해 안에 분명히 다시 크게 들어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싼 가격에 분할 매수로 계속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평선이 내린다고 칩시다.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 어느 정도 가까이에 평단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이 온다면 그때부터 상승을 다 먹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계획을.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오늘 이 추세선 라인 하단 여기를 깨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차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QQQ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단기 매매 21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몇 달간 꾸준히 시청해오고 따라 하셨다면 TQ의 평단이 뭐 이 언저리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검정색 라인, 이 추세선 라인의 아래일 겁니다. 제 영상을 그대로 실행을 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구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굉장히 내려서 볼린저 밴드 여기까지 내린다. 뭐 여기까지 내린다. 이 추세선까지 내린다라고 하면은 또 추매하는 거죠. 왜냐면 이러한 자리에서 조금씩 익절을 해나갔지 않습니까? 예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추매를 하는 거죠. 제가 보는 추매 라인은 뭐 이런 뭐 어설픈 자리가 아니에요. 확 내려서 이 추세선에서 한번 사고 더 내려서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지수는 다시 공포의 구간으로 들어설 것이고 공포지수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내릴 때마다 미친놈처럼 다시 추매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웃는 거예요. 여러분 3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롱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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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익절, 손절, 익절.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 에너지만 뺏고 결국 버는 건 몇십만 원 수준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 그냥 주식을 하지 마시고 쿠팡이츠 알바를 하세요. 쿠팡이츠요. 그게 훨씬 날 겁니다. 쏙슬 굉장히 추세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리장 살짝 반등은 하고 있으나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쏙슬은 오를 때도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릴 때도 너무 급격하게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알고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아직도 쏙슬은 엄청난 수익권일 겁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으나 일단은 한번 존버해보는 거죠. 불주, 황제. 불주는 평민이죠, 이제. 평민이고 하락폭이 그나마 적긴 했으나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는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숏의 일봉 보조지표를 보고 가면 일단 스토캐스틱의 이 파란색 구간, 과매도 우물 구간이 끝나고 MACD가 양봉이 떴고 기술적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21선을 터치하고 살짝 올라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숏을 꾸준히 물타온 분들의 평단입니다. 이 중앙 21선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숏을 매일 같은 수량으로 같은 금액으로 물을 계속 타왔다. 그러면 이제서야 양전이 됐거나 본전이 됐거나 하시는 거죠. 굉장히 오늘이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또 만약에 숏이 오르고 지수가 조정이 온다면 이제 숏은 양전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숏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키움전사들의 순매수 현황은 쏙슬과 테슬라, TQ도 사고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쩌면 오늘도 조정장으로 치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숏을 산다.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숏을 사야 될 시기는 이미 3일이나 있었고요. 3일 동안 못 사시고 지금 숏을 산다고 하신다면 또 숏에 물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21선을 돌린 자리가 아니라 내려오면서 21선을 터치하는 기술적 반등까지만 숏이 올랐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할 자리도 아니며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굉장히 어렵죠. 쉬운 거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죠. 작년 같은 그 슈퍼 대상승장에서도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과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반반이에요. 참 웃긴 거죠. 답을 알려줘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매일매일 요동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요. 돈을 잃는 사람은 계속 잃게 돼 있는 거죠. 코인의 공포지수 68이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큰 조정이 왔죠.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저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쐐기형으로 제가 다시 그어드린 이 추세선에 정확히 또 멈춰서 버렸네요. 차트를 그리면서 비트코인의 거대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비트코인을 익절하고 튈 자리는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어드린 강하게 들어올린 이 하단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또 찍고서 바로 올랐네요. 이더리움도 아직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갈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지코인 깨서는 안 되는 이 검정색 라인을 확실하게 깨고 미친 듯이 내렸다가 약간의 이마루를 하였으나 의미 없죠. 그리고 현재 캔들 뭐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내일도 볼린저 밴드 하단은 내려올 것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려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코인을 조금 더 익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수한 도지코인은 이 부근이거든요. 이렇게 내려도 아직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큰 수익권이에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도지코인을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좀 들고 가보는 거죠 또. 왜냐하면 평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지코인에는 큰 기대가 없어요. 아예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념으로 가져갈 정도로만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물론 많이 없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도지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도지코인에 대한 희망은 접으시는 게 맞는 자리이며 지금 도지코인을 추매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성공합니다.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레이. 너무 거창한 문구인데요. 주식으로만 따지자면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꾸준한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일이죠. 수익률이 깎이더라도 존버하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땠죠? 수익률이 겁나게 깎여도 존버를 하고 너무 깎인다 싶으면 일부 비중을 또 매수를 하고 너무 수익률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비중을 또 매도하고 천천히 부자가 되는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될 확률보다 거지가 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게 바로 이 무서운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잡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